안녕하세요.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 변혜인 차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바로 오전 9시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9시 뉴스로 우리 사업가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업가님이 얼마를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사업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좋은 아침이네요. 제가 또 건물 좀 사보려고 또 아침부터 부랴부랴 뛰어왔습니다. 오늘 수트가 굉장히 멋지시네요. 수트가요? 원래 건물 살려면 이 정도 수트는 입어요? 오늘은 현금 50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 보러 오신 거죠? 오늘은 내가 50억을 가지고 건물 한번 사보겠습니다. 갑자기 20억을 어디서 나신 거죠? 제가 아는 그 주회장님이 있는데 잠깐 빌렸습니다. 쓰레기.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매물은 가시성이 뛰어나고 팔고 싶은 건물입니다. 정말 50억으로 이런 건물 사시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팔려고만 하면 안 돼요. 나를 팔아야지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세일즈는. 이 물건에 저는 포함되어 노윤희 씨. 있지 않습니다. 네, 아시죠? 서초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서울고 아시죠? 서울고도 대서울고 아닙니까? 서울고 사거리의 코너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래서 가시성이 상당히 뛰어난 건물입니다. 그리고 평당가가 8,500대로 사실 서초구에 176평의 대지에 이 정도 평당가로 살 수 있는 건물 흔치 않습니다. 위치인데요. 서울고등학교와 상문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이 서울고 사거리 서울고 코너에 사거리. 있고요. 이 건물의 장점은 대로변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뛰어난 이 지역의 랜드마크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초구에서 8,000대로 큰 대지에 건물을 소유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학원이나 음식점 그리고 사무실 등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이 건물의 장점입니다. 제가 이 건물을 보면서 판단했던 거는 제가 150억이라는 돈을 지출을 하면서 물론 현금 50억이 대출 100억을 받겠지만 역하고 먼 곳에 건물을 사야 되나 라는 딜레마에 약간 빠지게 되네요.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뭐 특별하게 상권이 있는 지역이 아닌데 과연 뱀의 머리가 되느냐 용의 꼬리가 되느냐 같은 느낌이죠. 그럼 뱀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갈까 고민됩니다. 그다음 임대 업종이 너무 많은데 과연 이 임대 업종을 내가 감당해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럼 건물 관리가 힘들면 어떻게 하지? 알파카? 넘어가시죠. 이 건물 사시겠습니까? 다음 거 보시죠. 사업가님이 좋아하시는 청담동으로 왔습니다. 보자. 여기 보니까 강남구청역 앞에 있는 대로변인데 사실 여기는 진짜 청담이 아니죠. 길 하나 차이로 논현동이나 청담동이나를 가르는 거의 그냥 가짜 청담인데 가짜 청담을 나한테 매기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위치 먼저 보시면 강남구청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대로변입니다. 영동고등학교 근처에 있군요. 네, 사업가님 이 건물은 매입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지요? 청담동은 지금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이렇게 4개 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본 계약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구청에서 받으신 이후에 승인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형태로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너무 복잡하네요. 알파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시죠. 저는 귀찮은 건 딱 질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이 건물의 첫 번째 장점은 강남의 대로변으로 100억대 건물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 상태가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세 번째로 이 지역으로는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보유하시면서 시세 차익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저하고는 좀 컨셉이 안 맞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죠? 일단은 월세가 너무 안 나옵니다. 수익률이 너무 적어서 결국에는 이자를 내 돈으로 내야 된다는 거지. 돈 많으시잖아요. 이자 낼 돈은 또 아깝습니다. 이게 뭐 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고 보유하면 되는데 너무 루즈해요. 저는 스펙타클한 걸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는 좀 컨셉에 맞지 않고 우리 회장님도 이런 건물 스타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도대체 회장님은 누구시죠? 저희 주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보여드릴 건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술집이 있는 곳입니다. 뻐꾸기요? 네. 저기서 뻐꾸기 많이 날렸구만. 저도 뻐꾸기 많이 갔습니다. 이 건물은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호재가 가득한 신사역 인근에 있는 건물이고요. 네. 신사역에서 쭉 올라가서 가로수길 저 이면에 오르막길 아니에요. 오르막길 네. 막 이렇게 올라가서. 안쪽 그 경찰서 뒤에. 있는 그리고 여기 을지병원 사거리에 위례신사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제 더블 역세권에 위치가 된다라는 점에서도 좋은 건물이고 인기가 많습니다. 이 건물의 장점은 첫 번째로 지금 122억 건물인데요. 탁감이 120억까지 나오는 대출이 잘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해서 접근성이 좋고 찾기도 쉬운 건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근처로 크로플이나 유명한 쭈쭈 같은 유명한 업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유동인구가 몰리는 지역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과연 리모델링에 대한 명도가 쉬울까? 근데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최근에 신사역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신사역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가로수길, 세로수길, 그 다음 오른쪽에 나로수길이라는 길의 형태로
봤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신사역에서 가까운 거리냐 먼 거리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사역에서 도산대로에서 멀지 않은 지역 정도까지의 위치들이 굉장히 더 부흥하고 있고 나로숲길에서 이제 신고초등학교 쪽까지 멀어지는 그 거리에는 요즘에 공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사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거래가 잘 되고 있긴 한데 상권의 트렌드가 신사역이 이제 도산대로변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점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고 도산대로변이 또 왜 좋은지 알아요? 말씀해 주세요. 도산대로변에 가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아시바입니다. 건물이 아시바.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죠. 그 많은 대로변에 건물들이 지어지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안쪽으로 다 들어오겠죠. 그러면 상권이 어떻게 될까요? 부흥하겠죠. 단순한 원리입니다. 좀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건축에 대한 꿈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것 좀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현금 50억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바로 신축이 가능한 강남 대로변 건물입니다.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티역 인근에 있는 배우 세대가 매우 탄탄한 건물입니다. 사업가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신축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 건물의 장점은 명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신축이 가능한 건물이라는 거고요. 3종으로 250%까지 용적률을 올려서 지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로변 건물로 신축을 했을 때 상당히 가시성이 좋고 랜드마크형 건물로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대비 굉장히 좋은 평당가를 가지고 있어서 바로 들어가셔서 투자하시기에 좋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사실 당점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지을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일단 용도 지역이 있죠. 지역이 있고 토지 면적이 있어요. 빠르게 산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얼마나 지어질 수 있을지 3종이니까 250%예요. 250%에 145평, 약 한 370평 정도 나옵니다. 지상층은 370평이 지어진다는 거고요. 지하층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분의 한 7, 80% 정도 짓는데 너무 많이 지을 필요 없이 한 100평 정도 지하식을 파서 200평. 그러면 200평 곱하기 370평, 570평의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는 거죠. 570평의 건물을 지을 때 얼마의 건축비로 지을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대략 한 700 정도 잡습니다. 5, 7에 35, 한 40억 드는 거죠. 135 더하기 취등록세 더하기 40억. 취등록세 뭐 한 7, 8억 나와요. 143억에다가 40억 드는 거 183억. 하나 또 간과하는 거 있습니다. 이자입니다. 이자 비용을 최소한 1년치 반, 2년치 정도는 대비를 해놔야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한 내가 180억짜리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대출을 한 130억 받았어요. 그럼 130억 받았으면 13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죠? 예를 들어서 2.5% 계산을 한다고 하면 130 곱하기 2.5는 3억 2,500이 나오는데요. 그럼 1년에 3억 2,500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2년치를 쌓아놔야죠. 한 6억 5천 정도죠. 190억짜리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요 정도 계산을 안 하고 들어가면 건축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니까 지역 자체가 약간 병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지역인데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게 가격을 좀 더 올려야 되겠어. 베팅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다음번에는 제가 50개를 더 들고 와서 100개짜리로 볼 수 있는 거 보여주시죠. 그럼 혹시 주 회장님 다음 주에 출연하시나요? 주말에 SBS에 시청해서